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97쪽에 있는 자본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본에 관한 개정 과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 등식이라는 것도 있죠. 자본 등식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본 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 법인 기업의 자본은 5가지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계획,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정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자본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자본금의 그 계상하는 금액은 항상 언제나 액면 금액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본금 회계 처리할 때는 거래 금액이 아니에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밑에 분계 예시가 나와 있는데,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항상 설립을 할 때도 발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대변에는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액면 금액으로 발행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차변의 개정 과목 자산 증가 하나하고 대변에 자본 증가, 자본금 이렇게 하나로 딱 일치하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액면 발행이 아닌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일 때는 여기에 새로운 추가적인 회계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잉여금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정리할 때 뭐라고 정리했냐면은,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하고 거래하는 거죠. 기업과 주주가 거래하는 건데, 그때 주식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바로 이 개정 과목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합니다.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주주에게는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처리하고 초과된 금액만큼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대변에 자본의 증가로 표시합니다. 저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제가 있죠. 주식을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초과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자,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주의라고 하는 부분, 주석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며, 그러니까 신주 발행비가 회계 처리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바로 차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신주 주식 발행비라는 것이 개정 과목에 나오질 않습니다.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 발행비는 어떻게 하느냐? 예, 여기에 가산을 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산합니다. 더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것으로 주금 납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의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유상증자라는 것은 유상으로 주식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유상증자라 한단 말이죠. 유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그 주금을 받고 주식 대금을 받고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유상증자라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을 주식을 여기 말이죠.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 주식으로 이익이 나서 배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상증자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증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금을 받지 않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유상증자 시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주식 발행비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해봤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기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예제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결의하고 이런 거래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거래하고 당일 유상증자를 아래와 같이 실시했다 그랬어요. 자, 계산하기 쉽게 100주 현금으로 발행했다. 발행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이고요. 액면가는 5,000원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주식 발행비는 5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비는 어떻게 지급했느냐? 현금 지급했다. 예. 주식 발행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현금 지급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차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가 얼마가 일어나냐면요. 100주 곱하기 한 주당 10,000원씩이니까 100만 원이 되겠는데
거기서 5만 원을 현금으로 또 지급했기 때문에 바로 5만 원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95만 원이 되나요? 맞죠? 차변의 현금이 95만 원이 되죠? 예. 자, 대변 자본금. 자, 여러분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한다 이랬습니다. 5,000원이에요. 한 주당. 그리고 100주니까 얼마가 돼요? 자본금은 50만 원이다. 자, 그러면 45만 원이 뭐가 되느냐? 대변에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4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본금은 자본의 자본금 증가죠. 예. 그러니까 뭐 자본 증가예요. 예, 자본 증가인데 그 중에 자본금이고 이렇게 타자가 잘 안 되네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증가인데 여기는 자본 잉여금에 해당,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자본의 증가가 되는 것이죠. 예, 차변의 현금은 여러분 자산 증가입니다. 예, 쓰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주식 발행비 5만 원 여기 회계 처리 안 나타난다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 처리했죠. 예, 여기서 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자 차익에 대한 거, 여러분 이것도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본금 감소 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의한 금액 또는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합니다 이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감자라는 것은 아까 위에 증자의 반대 개념입니다. 예,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가 있었잖아요. 증자의 반대 개념,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감소 시에 그 감소액보다 주금의 반환, 그러니까 주금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대금이에요. 주식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초과됐다. 이거 초과됐다는 건 뭐예요? 감소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본금 감소 시 그 자본의 감소 금액이 주식대금을 주식대금을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말한다. 그러면 왜 주식대금만 나오느냐? 여기 결손금 보전이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손금 보전 시에도 보전 금액보다 더 초과하면 그 초과액이 감자 차익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은 감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얼마에 구입을 해서 소각했다 이렇게 출제가 주로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상감자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액면 금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유상으로 취득한 그 취득 원가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감자를 실시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를 들을 수 있느냐? 아래와 같이 차변에 주식 매입 내역 해가지고 1000주를 매입했고 주당 4,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일까요? 400만 원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액면가는 우리 회사 주식의 액면 가격은 5,000원이에요. 한 주당 5,000원. 그리고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400만원 현금 매입. 자, 이런 경우에 감자 차익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자,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 여기 그냥 주식 매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당사 주식이죠,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타사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당사, 우리 회사 주식 매입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을 무슨 목적으로? 감자할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 또 설명이 좀 덜 들어갔군요. 이제 소각을 했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소각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고쳤어요. 그러면 차변에 주식이 없어지면 자본금이 차변에 와야 되죠. 주식을 불태웠으니까. 그래서 얼마를 우리가 취득했냐면은 1000주를 주당 4,000원에 40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이 1000주 곱하기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자본금 500만원. 이것이 자본의 감소죠. 자본은 차변에 와서 감소하고 대변에서 증가하잖아요. 자, 대변에 현금이 얼마나 갔을까요? 400만? 예, 1000주 곱하기 4,000원 해서 400만원 나갔죠? 400만원. 자, 그러면 지금 100만원이 바로 뭐냐? 감자 차익 1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잖아요. 대변의 감자 차익은 자본 증가죠. 거기에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감자 차익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자본 조정으로 가보겠는데요. 자, 자본 조정은 위에 있는 자본 잉여금에 상대적 계정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앞에서 내가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여기 자본 조정에 나오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거든요. 예. 요거는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래가 있었으면 지금 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을 때는 그것하고 상계 처리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 그래서 상계 처리하는 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감자 차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감자를 할 때 감자 차익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감자를 또 할 때 감자 차손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계 처리할 내용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분계가 끝나겠습니다만은,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앞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는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면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유상증자 시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죠. 그러겠죠? 자본금이 만약에 500원인데 5,000원인데 현금은
4,000원 발행을 했다면은 1,000원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겠죠? 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자본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네. 여기 지금 45만 원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45만 원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번에 또 주식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당일 유상증자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행 주식수는 역시 100주, 발행 금액은 이번에는 10,000원씩 발행하는 게 아니라 3,000원씩 발행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0원씩. 주식 발행비 5만원. 네,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예. 당연히 조회해야 돼요. 예. 자본 관련 여기서 이제 이걸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있는지 주식 발행 초과금 45만 원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확인할까요? 만약에 확인을 한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하면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자본에 가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얼마 있지?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했어요. 45만 원.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 발행했으니까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주를 3,000원씩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 발행비 5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3,000원씩 100주면은 1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금이 300만 원이 들어왔다가 발행비 5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1,000주로 바꾸겠습니다. 1,000주로. 그럼 아까도 여기가 이건 100만 원이 맞나요? 네, 이건 100만 원이 맞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좀 1,000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주. 네, 1,000주로. 자, 1,000주로 하면은 300만 원에서 295만 원이 되겠네요. 295만 원 현금이, 그쵸? 네. 자, 대변은 네. 자, 대변에 자본금이 얼마 증가할까요? 자본금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죠?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네, 대변의 자본금은 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식 발행비 5만 원 여기서 뺐고, 그래서 이 현금이 295만 원 들어왔고요. 그러면 요 차이가 이제 보니까 차변에 이게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다면 차변에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모두 요 차액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이 되기 위해서는 205만 원이죠. 205만 원. 205만 원이면 500이 딱 맞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5만 원. 그런데 205만 원이 아니라 주식 여기 조회를 했더니 주식 발행 초과금이 45만 원이 있어요. 이거를 상기시켜야 돼요. 45만 원을 먼저 상계시키고 그 차액 그 나머지만 여기서 45만 원을 빼면 되죠. 그러면은 160만 원인가요? 160만 원 10에다가 500만 원이 나옵니까? 자, 10에다 19, 20이 올라가서 500.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자, 만약에 자본 관련 계정 과목을 조회했더니 서로 상계 처리해야 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었다면은 그냥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 하나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고 요거 자본 조정이라는 거. 그리고 위에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아까 자본 잉여금이었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자본 계정이에요. 차변에 오면 자본 감소, 요 두 개는 자본 감소, 대변에 가는 자본금은 자본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같이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자 차손. 조금 전에 감자 차익을 했었잖아요. 감자 차손도 역시 감자 차익하고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잔액을 확인해 가지고 감자 차익이 잔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감자 차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자를 하는데 우리가 주식을 감소시키는 금액보다 주금을 불입한 금액이 취득한 금액이 더 크다면 감자 차손이 발생합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또 감자 차손의 경우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소각했다 이랬습니다. 자, 당사 주식 매입 내역은 1000주 주당 4,000원에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7,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현금 매입했어요. 700만 원에. 액면가는 역시 5,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자본금. 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합니다. 자, 주식을 갖다 소각했기 때문에 5,000주 곱하기 5,000원 곱하기 1,000주에서 자본금 500만원 감소하죠. 대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은 주당 7,000원에 1,000주를 샀어요. 그래서 현금이 700만원 나가게 되죠. 현금이 700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사선의 감소 7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머지 200만원이 모두 뭐가 된다? 200만원이
감자 차손이 되느냐 이런 얘기. 감자 차손 차변에 오는 거 감자 차손이. 그런데 이거 관련 개정 과목을 조회해 봤더니 자본잉여금에 감자 차익이 있어요. 그러면은 감자 차익을 먼저 상계시킵니다. 감자 차익 100만 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감자 차익 100만 원 있는 거 잔액시산표에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이 이제 감자 차손으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서로 상계 처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관련된 개정 과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유상감자 시 액면 금액이 유상으로 취득한 발행 금액 취득 원가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감자 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자 차익이 있으면 상계 처리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본 조정에 대한 개정 과목이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우리 지금 이 교재에서 두 개만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타 포괄손익 잔액으로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이다. 자, 당기 손익으로 가지 않는 당기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 시 당기의 손익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그것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우리 FAT 1급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이 바로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해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입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네,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이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해외 사업의 환산 손익, 환율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환율 차이. 그래서 해외 지점이나 해외 사업소 또는 해외 소재 관계 및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외화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산 손실이나 이익, 이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 이 부분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자,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매도가능증권이 가장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그 다음에 해외사업 환산손익, 이 정도로 나오는데, 자, 재평가 잉여금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 여러분,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서 공정가치가 뭐예요? 시가죠.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만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공정가치가 하락해서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재평가 손실로 처리해요. 근데 재평가 손실은 어디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 잉여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재평가 손실은 당기의 손익으로 바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재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재평가 잉여금, 가격이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그 재평가 이익, 그것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간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험 출제 빈도는 좀 많지 않은데 뒤에 문제가 몇 문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앞에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잉여금인 자본잉여금하고 분류하는 것이죠. 예,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얻은 이익이 바로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매기 결산할 때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이 넘어오죠. 만약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해서 미처리 결손금도 바로 여기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잉여금, 여기 말하는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더하게 되죠. 그래서 그 더한 금액에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자. 그러면 배당을 해주는 것 결의가 있으면 우리가 배당을 하죠. 그래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건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마이너스 빼준다 이거죠. 자본금으로의 전입, 자본금으로 전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익이 난 것을 자본금 무상으로 주주에게 무상 배당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본금으로의 전입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 항목의 상각, 자본 조정의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을 우리가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상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거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의 성과가 바로 이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당기순이익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도 하고 자본금으로 전입도 하고 그 다음에 자본 조정 항목을 상각하기도 한다. 그 외에 현금 배당에 어떻게 됩니까? 10% 이상. 자, 이익준비금이 법정 적립금이었죠.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 이익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적립금, 이게 이익 준비금입니다.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요. 이익 준비금 옆에 법정 적립금 하나 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여기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적립해야 되는 강제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법에 따라야 되니까 그 이름을 붙여서 여기서는 기타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익 준비금을 제외한 법정 적립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적립금이다 하는 것은 회사가 자, 채권자와의 계약이나 기업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유보하는 금액이다.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 요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유보한다. 뭐를 위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특정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든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모아간다든가 이런 것이 임의적립금이 되겠네요. 여기 이익잉여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369페이지에 돌아가 가지고요. 부채와 자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서 재무상태표 개정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6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부채와 자본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분류 기준 1년 일단 생각이 나죠. 1년 또는 뭐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았습니다. 2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았습니다. 이때 분류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결산일에 1년 이내에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 차입금을 갖다가 다시 재분류하죠. 그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뭐였죠?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었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재분류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었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다음에 3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주택건설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1년이 이상 영업주기가 1년, 2년, 2, 3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1년 내에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어느 경우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건 유동부채다 이거예요. 맞았습니다. 3번도. 그러면 4번이 틀린 것 같아요.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틀렸죠. 영업주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원래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잖아요. 그래서 4번 옳지 않다. 다음에 2번 의류를 판매하는 여왕 패션의 거래자료이다. 6월 30일자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6월 30일자가 이날인데, 자 6월 30일 거래를 읽어볼게요. 6월 20일에 구입한 의류 외상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의 지급어음이 나옵니다. 대변의 지급어음. 자, 이걸 왜 발행했느냐 봤더니 6월 20일에 구입한 외상대금이래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이 와야 되겠군요.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죠. 다음 3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내용 중 매입 채무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매입 채무는 두 개의 개정 과목이 있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요 두 개만 매입 채무예요.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을 가리켜서 매입 채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더하면 25만 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 여러분 추정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외상 매입금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채죠. 부채. 그렇죠? 그러면 7월 12일 거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7월 12일 날 분계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7월 12일 분계. 자, 외상매입금 대변이니까 대변이 외상매입이고, 그 상대 개정 과목이 상품이니까 차변이 상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거래인지 여러분 딱 알겠죠? 상품 1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요. 7월 12일 날. 그죠?
7월 12일 거래를 여러분이 이렇게 분계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거래를 분계를 또 써봅시다. 7월 20일 거. 자, 외상매입금 차변에 왔잖아요. 그러면 7월 20일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금액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대변이 뭐라는 거예요? 지급어음이라는 거죠. 예, 상대 계정 과목을 여기다 써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7월 20일 날은 외상 매입금 중 60만 원을 지급어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거예요. 상환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외상 매입금이 감소했잖아요. 이날 7월 20일 날. 우리 여러분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 부채잖아요.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 감소하는 것은 갚았다는 거고. 근데 뭘로? 어음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어음을 발행해서. 근데 이것도 매입 채무죠. 이거는 상대 계정 과목이 상품.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어. 부채가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느냐? 상품 때문에. 상품을 사왔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1번이 틀렸네요. 7월 20일 날 이날인데 지급어음 60만 원이 만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지급어음 계정 대변에 가야지. 외상매입금 차변이잖아요. 1번 틀렸어. 답이 1번입니다. 틀린 거. 자, 다음에 5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내용에서 기역, 니은의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알맞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직접 우리는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자, 기역. 기역은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상품 판매 매장에 직원 유니폼으로 사용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렇죠? 복리후생비죠. 유니폼. 직원들 유니폼 복리후생비죠. 대변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그 다음에 니은의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였다. 차변이 상품이죠. 상품.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변의 계정 과목, 대변 이것만 물어봤어요. 기역은 미지급금이고 니은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외상 매입금이 부채인데 차변에 왔다는 것은 부채가 감소됐다. 즉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그걸 찾아야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건 외상 매입금 대변이죠.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비품은 외상 매입금이 될 수가 없어요.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렇다면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했으면 외상 매입금하고 관계가 없죠. 지급어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4번 상품 외상 매입 대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하고 얼마 이렇게 기록하겠죠. 4번이 옳은 것. 다음은 7번이죠.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변의 개정 과목이 뭡니까? 선수금이더라 이거죠. 선수금. 자, 8번까지 하고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을 보고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밑줄친 거 그냥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 관련 직원 부담금을 제외하는 거 예수금이죠. 예, 급여 줄 때 이거 공제하잖아요. 그래서 2번 예수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다음 페이지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